네, 휴일 아침 일어나서 이 소식 듣고 놀라신 분들 참 많으시죠? 이태원 압사 참사, 지금까지 사망자 151명, 또 부상자 82명이 나왔습니다. 대형 참사, 왜 발생했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신고가 어젯밤 10시 15분에 됐고요. 예. 제보 영상을 보니까 예. 실제로 구조대원들이 도착을 해서 구조 작업을 하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쉽지 않던데요. 어저께 예. 화면 보셨죠? 맞습니다. 구조대가 이미 이제 그러니까 의료진과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구조하고 치료해야 되는 인원들을 현장에서 빼내질 못해서 거의 뭐 줄다리기를 하듯이 사람을 빼는데도 빠지지 않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요.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사람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압사 현장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지금 들어가질 못하고 있고 현장 접근도 어려웠지만 접근해서 요 구조자를 빼려고 해도 사실상 사람들이 끼어서 사실은 빠지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사실 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또 위험한 상황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뒤에서부터 이 경사로라고 합니다. 네. 뒤에서부터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뒤에서부터 구조 작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도 그렇게도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 반대쪽 위쪽 부분은요. 위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통로, 그 골목들요. 이미 사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회해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접근 자체가 어려웠고요. 예. 오히려 지금 소방대가 있는 메인 도로, 그러니까 주 도로 쪽에서 저 접근이 오히려 조금 더 가깝고 그나마 접근이 가능한 경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야말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아수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구조 초기 현장의 구급대원 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자체가 한 명 한 명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술이라서 아쉬움이 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아마도 지금 현장에서 이 구조 신고를 받고 아마 예.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이제 구조대들 또 그리고 구급차들은 총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은 이 사망자 혹은 또 부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소방 대응 단계를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단계로 거쳐서 서울 전역에 있는 구급대라든지 이 위에도 경기도나 인천 일대에 있는 구급대 또 소방력들을 집중해서 동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신고를 받아서 출동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거라고는 사실은 짐작은 못했었던 것 그랬군요. 같습니다. 예. 보니까 10시 43분에 소방당국이 이제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대응 3단계는 이제 밤 11시 50분 발령을 했더라고요. 이 3단계를 발령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본부 구급차 출동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1단계는 그 서에 있는 인접한 센터나 그 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동원하는 거고요. 네. 2단계 같은 경우는 관할 지역 주변에 있는 구에 있는 소방서의 인력들까지, 그러니까 서울시의 인력들을 전부 다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3단계 같은 경우는 전국, 특히 이제 뭐 서울 주변에 있는 시도 단위의 어떤 소방력들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현장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곳곳에서 CPR,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전해드렸었거든요. 이런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있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제 질식이 되거나 혹은 이제 이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요, 사실 바로 즉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네. 사실상 구급대가 빨리 온다 하더라도 이전에 응급처치를 통해서 CPR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계가 돼야 되는 것이 생존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저렇게 꽉 끼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미 질식된 상태, 또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도 사실 조치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 구급대가 와서도 신속하게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 또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한 이후에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차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녹록치 않았거든요. 이러한 상황으로 본다면 현장에서의 많은 이 사망자들이 이런 초기에 충분한 이런 이제 응급처치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CPR을 하셨긴 합니다만. 네. 지금 현장을 보면 약간 경사로가 네, 있고요. 그래서 이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면 계속해서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저렇게 거의 뭐 사람들이 거의 물 흐르듯이 거의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 또 밀려 있는 상황에서는 앞에 한두 명이 넘어진 상황들을 뒤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면
차례차례 넘어지면서 이것들이 점점점 층층이 쌓여가면서 압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발생 자체를 뒤에서는 아마 인지를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빨리 알려졌더라면 또 근데 사실 주변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할로윈 저 파티, 이태원 파티가 이태원 축제가 거의 매년 있잖아요. 네. 많은 인파들이 매년 몰렸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끝나고 마스크 벗고 이제 이태원 축제에 참여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파가 몰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미리 좀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운 예. 부분인데요. 뭐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라는 좀 제한적인 환경 때문에 저는 할로윈 파티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 이런 방역이 풀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할 거라는 것들은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들이고요. 네. 어제 아침에 예상했던 언론에서 예상했던 것들은 그 지역에 한 이태원 일대 지역에 한 1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이제 모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뭐 정확한 숫자가 거기에 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전보다는 훨씬 과한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할 거라는 것들은 충분히 예견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대비라든지 또 이를테면 관리 또 여기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확보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방 통행으로 좀 미리 조치를 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나오고, 근데 이게 다만 특정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인파가 모여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물론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또 주관하는 그 기관에서 하는 이 행사, 지역 행사 같은 경우에 한 1,0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된다면 이런 부분들의 안전 계획이라든지 안전 대책들을 세우고 또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할로윈 축제라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만 주관하는 주체가 정확하지 않고 지역의 행사로서 이렇게 그냥 자발적인 민간에서 하는 행사 형태였기 때문에 이를 책임지고 안전을 챙기거나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할 만한 이런 이제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자체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이런 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꼭 이런 부분들의 절차나 또 이 형식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챙겨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짙은 거죠. 네, 이번에 피해자, 인명 피해를 입은 분들 가운데 여성이 상당히 많았고요. 예. 그리고 사망자 가운데는 10대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1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시신들이 이제 다 영안실에 이제 예. 안장이 됐는데요. 뭐 어젯밤 사이에 대부분 이제 이런 시신들에 대한 뭐 이런 지문 채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 지문 대조 작업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고요. 예. 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 실종 신고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 지문 대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빨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이 조치 있어야 된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이런 사고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만 이거야말로 정말 후진국형 재난이거든요. 예. 사실은 충분히 관리가 되고 예방할 수만 있었다면 사실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가 굉장히 줄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민간에서 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이건 정말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정부 입장이나 지자체 입장에서의 관리랑은 또 별도로 저런 행사에 참여하시는 스스로가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질서를 지키는 행위, 또 과도한 음주라든지 또 이를테면 질서를 해치고 또 이를테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제 매너 혹은 또 이제 안전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관리 또 각자 국민들 각자 개인이 안전을 지키는 이런 노력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켜야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 대책을 세워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